최불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적 실패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영혼의 형제인 배우 이순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34년생인 이순재는 최불암보다 6살 많은데 그는 항상 최불암을 연기계에서 큰 형처럼 여겼다. 두 사람은 1965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연극에 함께 출연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로 지내며 큰 역할을 맡으면 기쁨을 나누고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함께 울기도 하고 더욱 빛나는 한국 예술계를 함께 꿈꿨습니다. 그는 2021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순재 형이 제 가이드였어요. 그가 떠났을 때 제 인생의 절반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순재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최불암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녹화를 준비하던 중 이순재 씨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한양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단지 친구가 침대에 조용히 누워 눈을 감고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는 2021년 이순재 추모사에서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장례식에서 이순재의 관 옆에 섰던 순간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2023년을 상상하며 블로그 게시물에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이순재의 생의 마지막을 더 많이 함께 할 수 없다는 후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에는 두 사람이 나이가 더 많았는데 최불암은 방송 활동과 동가대학교 교수 활동으로 바빴고 이순재는 연기 활동과 사회 활동을 계속했다. 두 사람은 그 이후로 자주 만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2020년 9월 전화 통화였는데 당시 이순재 씨가 김민자와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다. 그는 2022년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더 자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1991년 영화 여명의 눈동자에서 함께 주연을 맡았던 시절, 명동에서 소주를 마시며 예술 이야기를 나누던 저녁, 이순재가 인생에서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 상실은 더욱 가슴 아팠다. 그는 내가 잘하기를 바랐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나는 그를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이순재의 죽음 이후의 고난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2020년 이후 몇 달 동안 우울증에 빠져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이순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2022년 추모 콘서트에서 상상 연설을 통해 그를 생각할 때마다 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약해 보이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내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최불암에게 그 슬픔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는 84세의 나이에 직장과 연애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최불암의 인생은 빛나는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기쁨과 아픔으로 그를 울렸던 노력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연극에 참여하면서 배우로서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무대 배우로서 연예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서라벌 예술대학 현 중앙대학교에서 연출 실력을 갈고 닦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스크린과 영화계로 진출했다.
최불암의 가장 큰 성공은 1917년 KBS에 영입되어 사극 수양대군에서 김종서 역을 맡으면서 이루어졌다. 이 역할은 그를 스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고 심오한 연기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평균 40%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그는 1917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1980년 가상 인터뷰에서 상을 받았을 때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에 내 마음을 쏟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여명 1991, 식객 2008, 천국의 정원 2011 등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역할을 맡으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방영되고 있는 요리 여행 쇼, 한국 요리와 식사의 진행자로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쇼에서 그는 한국 요리와 전 세계의 한국인 이주민을 탐험합니다. 그는 2015년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예술과 사람을 위해 산다고 말했다. 관객이 박수를 칠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는 서울예술의전당 등 주요 무대에 출연하였고 2006년 공주궁부터 2010년 로드 넘버 원까지 5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국 대표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불암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95년에는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큰 실패를 맛보았다. 50만 명의 관객을 목표로 했지만 겨우 5만 명의 관객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라는 역할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관객들은 그 역할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200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숫자를 보고 울었어요 라고 회상했다. 저는 청중과의 접촉을 잃었고 더 이상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1년 동안 연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5년 논란으로 당시 그는 한 텔레비전 쇼에서 요즘 젊은 배우들은 헌신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비판을 받았다. 많은 신인 배우들이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항의했고 그는 KBS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했다. 그는 2010년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런 댓글을 읽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내가 그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지만 그저 내 감정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나중에 구름에에 대한 청중의 신뢰를 회복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평판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불암을 울리려는 노력은 종종 그의 예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여명의 눈동자를 촬영하는 동안 18개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일제 강점기부터 남북전쟁까지 한국의 잔혹한 전쟁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그는 1995년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혼자 앉아 지쳐 울던 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나서는 기쁨에 울기도 했어요. 2011년 천국의 정원 촬영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겪었지만 제작진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촬영을 계속했다. 그는 2012년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 장면을 촬영한 후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객들이 그 역할을 좋아했을 때 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순재가 죽은 후 그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2022년 가상 인터뷰에서 2021년 한식과 식사 촬영을 하면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재 형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불암의 경력은 그의 재능과 열정을 증명하지만 또한 그가 빛과 어둠을 모두 마주한 눈물겨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최불암은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더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세대의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여명의 눈동자와 식신에서의 역할을 통해 이를 달성했는데 이 두 드라마는 데뷔 후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KBS에서 재반경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캐릭터를 통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요리와 식사를 통해 요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작은 마을부터 미국과 일본의 한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한국이 영화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페셜을 촬영하면서 울었는데 그가 부른 민요에 한국인들이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최불암은 또한 젊은 세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가대학교 미디어 공연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는 2020년 서울에서 열린 상상예술 컨퍼런스에서 제가 배운 것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입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러한 업적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꽃피우기를 바라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불암은 상실과 압박 속에서 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이순재를 잃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작업했고 그 슬픔을 공헌하려는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2023년 가상 블로그 게시물에서 순재 형과 민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